자, 안녕하세요. 네. 날씨 많이 참 덥죠? 공부하는 거랑 상관없는데, 사실은. 약간 육체적으로 조금, 힘에 겨울 뿐인데, 그래도 정신통일이 돼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잡격편, 외격이라고도 하고,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주 팔자는 내기둥 8글자로 되어 있죠. 내기둥 8글자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8글자, 눈에 보이는 8글자 말고 이 8글자 이면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글자가 없을까? 그러한 글자가 이 팔자 본체에 작용하는 작용력에 대해서 그게 왜냐면 그 팔자 8글자라고 하는 것이 살아서 존재하는 한 인간에 대한 인생사를 투영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인간의 기륭화복을 제대로 잘 파악을 이제 하기 위한 지난하고도 부단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심 선생이 8개의 격으로 싹 깔끔하게 일설에는 한 350개 정도 격이 있다 그래요. 격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팔자 공부하기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딱 8개로 나누고 나머지는 잡격으로 이렇게 딱 몰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이 굉장히 이제 지대하게 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이 인간사가 또 운명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팔자 8글자 이외의 글자를 파악을 해서 이 팔자 8글자를 좀 더 잘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이 지난번 시간까지 계속 공부를 해왔던, 그쵸? 공부를 해왔던 눈에 보이지 않는 글자, 그쵸? 이거는 이건 보통 명사처럼 통칭화가 되어 있습니다. 허자를 가지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허자를 가지고. 허자를 찾는데 이 허자를 가지고 팔자 8글자에 보이지 않는 글자를 도출해내고 추출해낸 이런 방식이 그냥 기본적인 8글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법칙. 크게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이 봤던 부분들이 충으로 뭔가 이렇게 팔자에 없는 글자를 빈 글자를 찾아내는 거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도충이라 한다 그랬고 충하는 원리, 원칙, 법칙 또 충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격의 종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또 충으로 글자가 생긴다라고 하면 당연히 합으로도 생깁니다. 합으로도. 오늘부터는 이제 합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숨은 글자들 또 그런 글자가 불려져 나와가지고 격으로 형성되는 거 이런 건 한번 이제 알아볼 거예요. 알아볼 거고 그리고 이런 충이나 이제 합이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거고 또 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 이거는 이렇게 이게 어깨 동무하는데 옆구리에 이게 끼는 거, 사이에 끼는 거. 이거를 이제 협이라 그래요. 협. 크게 보면 그러니까 허자, 허신,
허신, 이 부르는 거는 쓸데없는 거를 부르는 게 아니고, 축으로 부르든 합으로 부르든 협으로 인정을 하든지 간에 부르는 거는 일반적인 흉신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쵸? 길신을 부릅니다. 길신. 그래서 이거를 허신, 그러니까 허자, 허신, 허귀라고 돼요. 이게 법칙이 일률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서 예전에 이렇게 기본적인 자평진전 이전으로 격이 정리가 되기 전인 이 고법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존재했어요. 경우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학인들이 또 많은 그 선현들이 설왕설래 말이 많았어. 지금도 ING예요. 이 격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라는 거지. 결론이 나진 않았어. 근데 이건 이제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가 보면 지금 여름빛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렇죠? 여름빛이 얼마나 이제 뜨겁습니까? 이 어떤 빛이 비치는 빛으로 보이는 이러한 그 광선도 크게 보면 그 뭡니까? 눈에 그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건 시야, 가시광선.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있는데 그러면 태양빛이 와가지고, 그렇죠? 태양빛이 와서 기본적으로 이 빛이 인지가 되는 구간이 있어요. 구간이, 그렇죠? 이건가?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 안에 들어오는 빛이 파장에 따라서 파장의 길고 짧음에 따라 가지고 빨강색에서 빨주, 노초, 파남보. 그래서 빛의 파장이 짧으면 빨강색 계통으로 보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길면 보라색 계통으로 보인다라는 거지. 원래 태양빛은 무광인데 무채적, 색깔이 없는데 이 어떤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지구에 들어오면서 이 어떤 파장의 굴절 각도, 길고 짧음에 따라 이렇게 색이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빛을 갈라보는 걸 우리가 그 분광기,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파장이, 보통 이 구간이 뭐 380에서 380에서 400에서 780에서 800, 그 옴스트롱이라 그래. 이 400에서 한 800 구간 안에 들어와 있는 가시광선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가시광선 구간 안에 이제 짧은 거를 우리가 이거를 자외선이라 하고, 긴 거를, 이거보다 긴 거를, 가시광선 범위 내의 긴 거를 뭐라 그래요? 적외선이라는 거죠, 적외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해서 가시광선 이외의 범위 이외의 것도 볼 수 있는 툴들이, 방법들이, 과학 기기들이 어떻습니까? 개발이 돼 있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색깔이 다, 이 빛이, 이 광선이 다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팔자도 마찬가지로 외격이라는 게 특수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을 그냥 팔격으로, 정격으로, 그쵸? 정격으로 먼저 봐주는 게 맞습니다. 그쵸? 맞아요. 근데 이 부분도 빛에 존재하는 모습이잖아요. 빛에 존재하는 범위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보려고 하는 이 가시광선으로 이 팔자라고 하는 범위의 스펙트럼 내에 안 들어온다라고 해서 광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최소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야. 논란이 많아요. 그쵸?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 그런데 어쨌든 안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이 어떤 체감되고 실감되고 그 팔자의 옷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궤적이 그렇게 그 형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외격을 공부하는 태도는 또 자평진전에서의 외격의 의미는 심 선생마저도 외격 중에서
몇 가지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부정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아예 외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입장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외격의 이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자. 이 어떤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궁두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정격으로 보다가 미진하거나 안 풀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외격의 이론도, 그렇죠? 가시광선의 눈으로 안 보이면 어때요? 우리가 적외선, 뭐 카메라, 적외선 망원경 이런 거 가지고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편한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를 굳이 따지고 거기에 목매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주의 주장이 다르고 이런 거지.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보고, 아니 팔자 바로 보다가 안 보이면 뒤집어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봐서 풀리고 제대로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요즘 많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부산 쪽의 한박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종격이나 외격 같은 경우를 일간대행론이라고 해서 봐요. 일간대행론. 그러니까 일간은 어떻습니까? 일간을 대행한다 이거야. 일간이 기본적으로 일간 이게가 주체가 아니고 이 기운이 한쪽으로 쏠렸거나 편격돼 있거나 몰렸으면 내가 거기에 쓸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 상대편의 내 기운을 반대로 끌어가고 있는 기운 중에 하나의 주된 기운으로 맺혀 있는 기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3주가 존재하니까 그 3주 중에 주체가 되는 거를 중심으로 그게 원래 객인데 내가 주고 나머지 3주가 다 객인데 그 3주 중에 주가 되는 거를 힘이 모여 있는 거를 주로 잡고 나머지를 내 일주까지 일간까지를 포함을 해서 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어요. 모든 팔자에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 뭡니까? 다 이런 빛의 어떤 가시광선 범위 내에 범위 밖에 있는 거를 팔자를 보려고 하는 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지는 거죠. 그것도 훌륭하게 그 양반 이름이 김용길 선생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한박 선생이라고 지금 생존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책도 한 몇 권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특이한 이론인데 어쨌든 그렇게도 풀릴 수 있으면 그렇게 봐서 팔자 잘 풀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단초들이 예전에 있어 왔어요. 우리가 이제 명리의 연원을 크게 확장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중당시대 이어중부터 따지는데 그 이전에 이런 천간지지 10글자, 12글자 이걸 가지고 어떤 자연의 이치, 인간 기륭사의 이치를 처음 시작한 쪽을 이제 낙록자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낙록자 소식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견불견지형하고 견불견지형 무시부류 그리고 추불추지서 만고연년 이러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견불견지형 볼 수 없는 만물의 형상을 보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만물의 형상을 본다라는 얘기야. 본다라는 것은 보는 것은 무시 불류 있지 않은 때가 없었고 밑에서부터 이게 이중부정이잖아요. 불류는 이게 부정이 두 개가 있을 때는 말을 바꿔 쓰는 한자 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었다 이가 불류 있지 않은 때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물의 실상의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뭔가 상을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불견지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나 시도나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던 때가 없었다 이거야. 다 있어 왔다 이거지.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학을 하고 변화의 이치를 깨닫고 하는 사람들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게 다 실상이라고 보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추불추지서. 이거 추는 우리 추첨할 때 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사물의 실마리, 단서, 불추지서를 추했고, 그러니까 뭔가 실마리도 안 되는 것 같은 단서도 없는 것 같은 걸 어땠어요? 뽑았다라는 얘기지. 같은 말의 반복인데 뭔가 눈에 보여야 제비뽑기를 하거나 뭐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불추지서, 뽑을 단서도 안 되는 것 같은 거를 뽑았다라는 얘기야. 의미가 와닿죠? 한자가 이런 매력이 있어요. 그냥 이거를 그냥 말로 한글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다 안 와닿아. 근데 부정에 부정을 하면서 이렇게 긍정으로, 강한 긍정으로 가는 어법인 거죠. 만고, 이건 연면, 고래로부터, 만고는 예전부터, 고래로부터 어떻다? 계속 이어져 내려온 공부방법이다. 낙록자가 BC 전에, BC 사람인데, 그 시절에도 이런 동양의 변화를 공부하고 하는 이런 선학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해서 어쨌든 이런 시도들이 이제 계속 있어 왔다라는 거지. 있어 왔었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난 이거 몰라도 팔자 잘 풀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 몰라도 된다 이거. 공부 안 해도 돼.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선학들이 어떤 경험이 됐든 궁리가 됐든 어떤 이론을 모아놨고 그 흔적을 서책에 남겨놨고 그래서 후학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실은 지금 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약간 보완을 해드릴 건데 지난 시간에 이 충으로 이루어지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충과 합과 협으로 없는 글자를 불러오는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 근데 지난번 시간까지는 충에 대한 거를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너무 나갔다 싶은 것도 있는데 원리가 그대로 있어. 그래도 약간 컴플렉스 이렇게 복합적으로 또 충을 해서 불러다 쓰는 게 있어. 복합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삼명통해에 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삼명통해. 그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양격저사라는 얘기하고 묘미요사라는 얘기하고 호오분사. 이건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게 오자하고 소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소자에 오길 거라고 이제 후세 후학들은 추정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도충격, 그 다음에 비천롱막격, 뭐 약간 정란착격, 그 다음에 임기용백격 이런 격들하고 조금 결이 좀 다른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 근데 이렇게 네 글자로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해서 보통 보면 그 음일간 중에서 신일간이나 계일간 할 때는 다 전체적인 건 다 뭡니까? 모든 외격은 관이 없을 때예요. 관이 없을 때 관을 불러다 쓰는 거예요. 관을 불러다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일주나 계일주들한테는 뭐가 관이 됩니까? 신은 병이 관이 되고 병이 관이 되니까 이 병은 뭐예요? 지지로 보면 사가 되고 개도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지로 내려오면 사중에 무토하고 뭐가 있죠? 병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관을.
그래서 이게 계사일주, 이모일주가 재관쌍미격의 그냥 일주 자체로도 많이들 옛사람들은 봤던 격인데, 어쨌든 이 사중의 병화, 사중의 무토 병화를 관으로, 재관으로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삼명통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디서 이렇게 뭐 글을 보든지 아니면 간혹 가다가 이런 팔자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일생 평생을 살면서 이 사람은 절대 무슨 우리가 드러나는 관이나 재나 관 이거 가지고 봤을 때 뭔가 귀가 보이지도 않고 설명이 안 되는데 뭔가 귀를 이룬 그런 팔자가 있다. 그 실체 존재가 있다,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직도 쓰고 계세요? 쓰고 계셔? 이 양격저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양이잖아, 양. 양이 이거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친다라는 거야. 친다. 격돌, 격발, 격파 할 때. 양격. 이거는 돼지저자. 돼지저. 그리고 이건 뭐예요? 뱀사자. 양격저자. 그러니까 양이 그러니까 똑같아. 도충의 이론은 두 글자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힘 있는 왕기를 띤 지지의 두 글자 이상이, 특히 거기에 인지가 포함이 되면 더 힘이 세고, 그렇죠? 두 글자 이상이 대대작용에 의해서 상대편에 있는 기운을 충으로 끌어온다라는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렇게 미가 있으면 이게 신일주나 계일주가 지지에 미가 이렇게 중복이 돼 있으면 미가 이렇게 양떼가 이렇게 미가 중복이 돼 있으면 미가 중복이 돼 있고 여기에서는 한 가지 조금 그 선결 과제가 있어요. 천간에 아까 양격저사나 묘미효사나 호흡운사나 이게 다 뭐냐면 천간에 만약에 삼합이라고 하면 삼합의 중심 글자 아니면 재관을 끌어오려고 하면 만약에 살을 끌어오려고 하면 천간의 병, 물을 끌어오려고 하면 뭡니까? 천간의 개, 합으로 끌어오는. 그러니까 쳐서 끌려오려고 하는 걸 천간에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거를 몇 사람 참 말도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데 천간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걸 태두라 그래서 태두. 이건 뭐 그냥 이제 상식으로 이제 들어주시면 좋고 이렇게 양떼가 미미가 겹치면 보통 우리가 이 뭐 축을 끌고 오거나 아니면 오늘 배울 합을 끌고 오거나 이러잖아요. 상대방 기운을 끌고 오거나 이러는데 우리가 진술충미는 우스갯소리를 그랬잖아요. 이게 땡겨봤자 충을 해봤자 진술충미밖에 안 땡겨준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 요 양격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땡겨오면 이 양떼가 삼합에 생지를 불러오고 생지를 해묘미하려고 하는 갑이나 을목이 천간에 있고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이렇게 상상력 발휘하듯 이런 개념은 이거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있으면 이 해가 끌려올 때 살을 같이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양격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가 돼지하고 뱀을 어떻게 한다? 움직인다. 그래서 천간에 삼합의 본기가 있고 지지에 고지가 중복이 되면, 그러니까 본기는 을이나 갑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으니까 나머지 뭐예요? 생지를 어때요? 끌고 온다라는 거죠. 해를 끌고 오면서 이 해가 살을 도충해서 이렇게 이제 끌고 온다라는 개념을 양격저사라고